오늘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기억하시죠? 수렴할 때 합차, 실수배, 곱셈, 나눗셈이 보장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독특한 상황들이죠.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약분하면 1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유는 우리가 수렴 단위로 바꾸어서 극한값을 기본적으로 계산하기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번에 보시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크다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예를 적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자, 지금은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n 더하기 5고요. 자, 3n의 제곱 5n 정도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여기서 우리 설명이 분모의 최고창이니까 분모는 1차죠.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고요. 자, n분의 5가 되고요. 자, 여기는 3n이 되고 5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요. 2로 수렴, 5로 수렴이고요. 무한대분의 5는 0으로 수렴합니다. 무한대분의 우리가 어떤 그 상수는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수렴을 하는데 3n이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플러스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고창의 부호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n 제곱이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n이고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해서 발산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원칙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 게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팁을 생각해 보면 최고창의 분모와 분자의 최고창의 최고창의 차수를 비교해서 값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예를 볼게요. 두 번째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 이제 같은 차수를 가진 경우는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수렴을 한다.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자, 리미트에 자, 5n의 제곱, 자, 6n이라고 줬고요. 자, 마이너스 2n의 제곱 3n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로 하면 최고창의 개수의 비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나왔을까요는 아까 위에 있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를 각각 나눠봅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원리는 자, 분모가 2차식이니까 n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n분의 6. 자, 여기 마이너스 2, n분의 3이 되겠죠? 자, 제가 극한값을 다 일일이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이죠. 무한대분의 3이니까 5, 0.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각각이 수렴을 할 때는 실제로는 우리가 극한을 각각을 해서 연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분의 2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빠르게 풀기 위해서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해결을 하겠죠. 원리를 알고 그다음에 간단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조금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자주 나오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것만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고 이용을 해야 그죠? 정말 개념을 깊이 물어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입니다. 이때는 극한값이 0으로 수렴을 해요. 자, 리미트. 자, 5n의 제곱 3n. 자, 2n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자, 분모의 차수가 2차고 분자의 차수가 1차이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그렇다면 이 극한값은 0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확인할까요? 자, 분모의 최고창 n제곱으로 나누시면 5의 n분의 3이었고요. 여기는 n분의 2가 되나요?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래로 n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0, 여기도 0, 5, 0이 되어서 5분의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0이 아니죠. 예, 상태였고 실제로 우리가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호가 없는 다항식인 경우는 최고창으로 묶어준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리미트, 자, 예를 들어 5n 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해볼까요? 자, 앞에도 무한대로 가고 뒤에도 무한대로 가는 거 같죠? 그럼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분모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근호가 없는 다항식 경우는 최고창으로 묶어준다고 했으니까 n 제곱으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5, 여기는 n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러면 여기는 무한대로 가지만 5에서 0을 빼기 때문에 5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무한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근호가 없는 다항식인 경우는 최고창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호가 있다면 유리화를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유리화의 기본은 뭐냐면 분모의 무리수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시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극한을 계산한 유리화는 수렴하는 단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형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데 유리화를 통해서 좀 중학교 때는 이런 상황은 유리화를 안 했겠죠. 예,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시면 분모는 n 더하기 1, n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위에는 합차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합차가 되겠죠. 그래서 n 더하기 1에서 n 마이너스 1 빼니까 2가 되겠네요. 자, 분모는 2분의 1차죠. 예, 그러니까 1차는 아니고 제곱근이 있으니까 뭐 2분의 1차라고 할까요? 2분의 1차고, 자, 분자가 상수기 때문에 차수가, 분모가 더 차수가 크겠네요. 그래서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이용을 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자, 우리가 오답 피하기 돼 있는데요. 자,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아니라는 거 한번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결했던 거 기억나나요? 차수 비교했고요. 여기는 최고창으로 묶어주거나 유리화를 했죠.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하나,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극한값이 2라고 합니다. 근데 다항식이 있네요. 근데 차수를 봤더니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무한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데 2로 수렴했다고 해요. 그러면 차수가 같았겠죠. 그렇다면 b가 0이 돼서 일단 차수를 b가 0이 돼서 저식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분자의 차수가 1차인데 분모가 2차가 됐으면 0으로 갔겠죠? 근데 2로 수렴했다는 말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a도 역시 0이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아래 위로 1차로 같아졌네요. 그럼 이땐 극한은 최고창의 개수의 b니까 3분의 c가 돼서 2가 되니까 c는 6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와 b와 c의 합은 6이 되겠네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한번 처리해 보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복잡한 무리식이 하나 있네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루트의 n제곱 더하기 3n의 소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요. 무리식의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정수 부분을 구해서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그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었죠. 자, 우리가 정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n제곱 더하기 3n이라는 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n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크고요. n 더하기 2의 제곱보다는 작죠. 그죠? 예,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고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니까요. 하나 차이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근호를 씌워버리면 n 더하기 1 루트의 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그죠? 그러면 왼쪽이 정수 부분이 됩니다. 그죠? 왼쪽이 정수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an은 자, 루트의 n제곱 더하기 3n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정수 부분을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정수 부분의 극한값에 또 10배를 하라 하니까 10은 빼주시고요. 자, 바로 유리화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루트의 n제곱 더하기 3n에 자, n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위에 부분은 합차를 했겠죠. 자, 그럼 n제곱 더하기 3n의 제곱에서 n 더하기 1의 제곱을 뺀 형태입니다.
우리 조금 암산해 볼까요? n제곱과 n제곱 없어지고요. 3n과 여기 2n이 나오니까 n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는 상수항이 없고 뒤에는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계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차수를 먼저 비교해 봤더니 분모는 1차죠. 루트의 n제곱이기 때문에 제곱근의 n제곱이기 때문에 1차입니다. 1차. 여기도 1차가 있고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b는 위에는 1이고요. 여기도 루트의 1이니까 1이고 여기 1 해서 2분의 1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에서는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지금 제곱근이 있는 경우 해결을 했는데요. 정수 부분 구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극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수열에서 다뤘던 또 무리수에서 다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한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